하겠습니다. 이 회차는 지금 29문제로 되어 있는데 원래는 이제 취득세 과세 표준 오전에 수업했던 내용까지만 해야 되는데 제가 6회차로 전체적으로 문제를 이렇게 6회차로 나눠서 보다 보니까 취득세 표준 세율 그리고 중과세 세율 부분까지 문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율 부분은 어차피 내일 오전에 수업을 할 때 세율 부분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오늘 또 하여튼 세율 부분에 대한 문제는 제가 설명을 좀 상세히 해서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1번부터 보죠. 자, 문제 1번은 지금 우리 이제 그 지방세 분류죠. 지방세는 이제 11개 세금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도지역에서도 우리가 11개 세금이 징수되고 특별시, 광역시에도 11개 세금이 징수되죠. 그러면 이 문제 1번은 지방세 기본법상에서 특별시세 또는 광역시세 세목이 아닌 것은 그랬네요. 자, 우리는 특별시에서도 11개 세금 징수돼야 되고 그 다음에 광역시에서도 11개 세금 징수해야 되는데 이 특별시, 광역시 지역에서 특별시세 그리고 광역시세, 특별시장이 징수되고 광역시장이 징수되는 특별시세, 광역시세는 11개 세금 중에서 9개 세금이나 특별시, 광역시세 징수되죠. 그러면 구청장이 징수하는 구세는 2개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2개밖에. 등록면허세와 그 다음에 재산세죠. 등록면허세와 재산세는 서울특별시 11개 세금 중에서 서울특별시장이 9개 징수되고 구청장이 징수하는 세금은 등록면허세, 재산세만 해당됩니다. 그래서 시험은 여기서만 나와요. 이 특별시세, 광역시세가 아닌 것은 나와요. 아닌 것은 그러면 구청장이 징수하는 세금으로 등록면허세하고 재산세가 답이 됩니다. 여기는 이제 등록면허세로 돼 있으니까 동그라미 4번이 정답이 되겠죠. 다시 한번 하여튼 결론 지어서 우리가 서울특별시 지역에서 11개 세금이 징수된다. 그 다음에 인천광역시 안에서도 11개 세금이 징수된다. 근데 9개는 서울특별시장이 징수하기 때문에 특별시세라고 한다. 또 광역시장이 징수한다고 해서 광역시세라고 한다. 네, 그래서 9개 세금은 특별시세, 광역시세다. 근데 11개 세금 중에서 등록면허세하고 재산세는 구청장이 징수하는 세금이다. 그래서 이 특별시세가 아닌 것 나오거나 광역시세가 아닌 것 나오면 무조건 2개 중에서 답이다. 등록면허세고 재산세. 그죠? 그래서 4번이 되겠고, 혹시라도 여러분들 도지역에서도 11개 세금이 부과되는데 우리 이제 도지사가 징수하는 도세가 6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시장 군수가 징수하는 세금이 5개거든요. 시군세가 5개인데 무조건 도세가 아닌 건 나오면 무조건 답이 재산세를 답으로 합니다. 재산세는 시군세에 들어가요. 시군세. 경기도 안에서 재산세는 시장 군수가 징수하는 시군세가 되고 그 다음에 주민세도 시장 군수가 징수하는 주민세도 시장 군수 시군세가 된다. 도세는 취득세가 도세다라는 것,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가 도세다라는 것, 요 정도만 우리 시험에 나옵니다. 이걸 벗어나 가지고 더 되진 않아요. 그리고 혹시라도 다음 중 도세로만 옳은 것은 이렇게 나오면 재산세나 주민세가 빠져 있는 걸 답을 찾아야 돼. 재산세나 주민세는 어디로 된다? 시군세로. 자, 다시 한번 정리. 우리가 우리는 대부분 지방세는 특별시장이 징수한다. 특별시세 또 광역시세가 된다. 근데 특별시, 광역시에서 구청장이 징수하는 세금 2개밖에 없다. 구세는 등록면허세, 재산세. 그래서 특별시세가 아닌 것, 광역시세가 아닌 것 나오면 등록면허세나 재산세가 정답이다. 그리고 우리 이제 그 도지역에서 11개 세금 중에서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는 도지사가 징수하는 도세다. 그 다음에 시장 군수, 시군세는 재산세나 주민세 등 해당이 된다. 그래서 앞으로 도세가 아닌 것 나오면 재산세나 주민세가 답이 된다. 왜? 시군세가 되니까 됐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지방세 더 이상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지방세법상
우리는 면세점이 있고 소액징수 면제 등이 있죠. 틀린 설명이다. 이 중 옳은 것은 그래서 지방세법에서 취득세는 면세점이 있고 재산세는 소액징수 면제가 있죠. 등록면허세는 최저 6천원 세금 내야 된다는 것, 이런 내용입니다. 옳은 걸 찾아야 됩니다. 1항은 부동산 등기 냈을 때 등록면허세 산출한 세금이 6천원 미만이면 해당 등록면허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틀린 거죠.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산출 세금이 6천원 미만이면 그 세액을 그래야 돼. 그 세액을 6천원으로 한다 그래야 돼요. 6천원으로 한다. 이걸 우리가 최저세금이라고 말합니다. 최저세금. 부동산 등기 낼 때 최저 우리는 얼마 내야 된다? 6천원 내야 됩니다. 그럼 틀린 지문이 되네요. 틀린 지문이 된다. 부동산 등기 낼 때 산출한 세금이 6천원 미만이면 해당 세금은 6천원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그라미 2항은 지방소득세는 이제 세금이 고지산장당 2천원이면 징수하지 아니한다. 2천원 미만인 경우야 돼. 2천원이면 징수되고 2천원 미만인 때는 그래야 돼요. 2천원보다 적은 미만이 되어야 지방소득세를 징수하지 않죠. 이건 이제 소액징수 면제인데 여기 틀린 이유는 2천원이면 징수되고 2천원 미만으로 써야 됩니다. 동그란 3항이죠. 취득세죠.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입니다. 한 건당 취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한다. 이걸 우리가 취득세 면세점이죠. 50만원 이하. 작년에 33회 때 100만 원이면 부과하지 아니한다. 틀렸어요. 여기를 작년에 100만 원으로 나와버렸거든요. 50만 원 이하가 돼야 돼요. 50만 원까지는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면세점이죠. 3번이 옳은 것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4번 지문을 보겠습니다. 자, 4번 지문은 재산세로 주어졌죠. 세금이 2,000원이면 해당 재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틀렸네요. 재산세도 2,000원 미만인 경우로 돼야 돼. 미만으로 써야 돼요. 재산세도 2,000원이면 징수돼요. 미만으로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5항 종합부동산세는 세금이 2,000원이면 징수하지 않는다. 종합부동산세는 이 규정이 없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소액징수 면제 규정 이런 규정이 없어요. 없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얼마 미만이면 징수하지 아니한다. 뭐 이런 규정이 전혀 없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결론 소액징수 면제 규정이 없다라고 그래야 돼요. 없다. 그래서 우리가 옳은 것은 몇 번이 옳은 것이 되겠습니까? 3번이 옳은 것이 되겠습니다. 취득세는 면세점, 재산세는 소액징수 면제, 2천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아니한다. 지방소득세도 당연히 소액징수 면제 규정이 돼야 되죠. 지방소득세도 2천원 미만인 소액징수 면제로 돼야 되죠. 등록면허세는 최저 6천원 세금 내야 돼요. 6천원 세금 내야 됩니다. 이거 자주 나옵니다. 자주 시험에 나와요. 자, 우리 또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3번은 우리가 이제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취득 단계에서 부담할 수 있는 세금을 주어진 5개에서 모두 골라라. 취득 단계라고 돼 있어요. 취득 단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취득 단계에서는 취득세나 또 등록면허세도 취득 단계에서 내는 세금이죠. 취득세 세금에 2개가 따라와요.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예. 우리가 이제 취득 단계니까 취득세 내야 되죠. 취득세 빈대 붙는 거,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오케이. 그다음에 취득계약세, 인지세 들어가야 되잖아요. 취득계약세, 인지세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5개에서 부동산 취득을 때 내는 세금은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인지세, 니은, 리을, 미음, 니은, 리을, 미음. 정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틀리면 안 돼요. 그죠? 재산세는 부동산 보유와 관련되는 거예요. 자, 여기다 제가 좀 몇 가지 써볼게요. 재산세는 부동산 보유만 해당되고 농어촌특별세는 취득할 때, 보유할 때, 양도할 때 세 군데 모두 해당돼요. 농어촌특별세. 세 군데 해당되는 것이 오전에 분홍이라고 배웠죠? 부자로 농사져야 된다. 이거.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는 보유에만 해당이 되겠죠. 그 다음에 지방교육세는 취득세에다 따라붙기도 하고 재산세에다 따라붙기도 하기 때문에 취득과 보유죠. 지방교육세는 2군데 했죠. 취득, 보유. 인지세도 2군데죠. 취득하고 양도. 절대 인지세는 보유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취득과 관련된 세금으로는 당연히 취득과 관련해서 농어촌특별세, 취득과 관련해서 인지세,
취득과 관련해서 뭐가 된다? 지방교육세 이런 식으로 돼야 돼요. 이런 식으로. 오케이. 자, 그래서 답은 4번이 나왔습니다. 자, 우리 또 다음 문제를 보죠. 다음 문제는 이제 보유라고 돼 있어요. 나도 생각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하나씩 다 돼 있어요. 취득할 때, 보유할 때, 양도할 때. 보유와 관련된 세금 물어보면 여러 개가 답이에요. 여러 개가. 시간이 없다 그러면 보유 단계에서 부담할 수 있는 세금 여러 개, 제일 많은 거 5번이 답이 되겠네요. 5번이 보유와 관련되는 것. 인지세만 빼고 다 해당된다고 했잖아요. 거의. 당연히 농어촌 특별세, 부동산 취득할 때, 부동산 보유할 때, 또 양도할 때 다 관련되고, 지방교육세는 방금 취득할 때하고 보유할 때고, 그 다음에 지방소득세, 소득세 써진 것은 무조건 보유와 양도죠. 소득세 세 글자 써진 것은 보유와 양도. 그 다음에 소방군 지역전시세니까 보유에만 관련되는 거죠. 그러면 보세요. 농어촌 특별세가 보유가 있고요. 지방교육세가 보유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방소득세가 보유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역전시세 보유가 있네. 그러니까 4개 다 보유 단계에 관련되죠? 4개 다 보유 단계에 관련돼요. 됐나요? 예.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보유 단계에서 조세 분류 나오면 될 수 있으면 적은 걸 답을 찾는다. 많은 걸 답을 찾는다. 많은 거에 보유. 보유는 인지세만 빼고 여러 개다. 인지세만 빼고 여러 개다. 이렇게 아시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빨리 풀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문제 4번의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죠. 이제 부동산 양도로 나왔네요. 양도자 입장에서 납부하는 조세에 해당할 수 없는 것으로 나왔네. 또 있는 것으로 또 이렇게 문제를 풀면 안 돼요. 일부러 제가 또 없는 것은 이렇게 양도 단계 양도자 입장에서 납부하는 조세에 해당될 수 없는 것 무조건 지방교육세가 답이죠. 지방교육세는 취득할 때와 부동산 취득할 때와 부동산 보유 단계만 관련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방교육세 답이 4번이 나오죠. 양도자 입장에서 부담할 수 있는 세금이 해당될 수 없는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취득 보유에만 해당되는 지방교육세가 정답이 된다. 당연히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있게 되죠. 인지세 있다고 그랬어요. 매도계약서, 인지세 있다고 그랬죠. 농어촌 특별세는 세 군데 다 관련된다며요. 예? 자, 인지세는 취득뿐만 아니라 뭐요? 양도할 때 관련돼. 양도 입장에서. 그 다음에 농어촌 특별세는 세 군데 다 관련된다고 여러 번 쓰네요. 취득, 보유, 양도 세 군데 다 관련되죠. 그 다음에 지방교육세는 취득, 보유. 지방소득세는 소득세 써진 것은 보유하고 양도만 해당되죠. 보유, 양도. 그래서 4개 양도소득세는 무조건 양도지 뭐. 양도죠. 그죠? 양도죠. 그러면 여기서 4개는 양도 단계에 관련되지만 지방교육세는 취득, 보유만 해당되기 때문에 양도자 입장에서 납부하는 조세에 해당될 수 없는 것. 지방교육세죠. 지방교육세.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표를 꼭 알아야 빨리빨리 풀 수 있습니다. 오전에 그 표를 알아야 빨리빨리 풀 수가 있는 것이다. 자, 우리 이제 또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이제 문제 6번부터는 이제 취득세 문제죠. 취득세. 가장 이제 첫 번째 문제는 취득세와 관련되는 것. 주어진 6개가 있는데 취득세와 관련된 것은 모두 몇 개냐? 취득세 세금하고 관련되는 것. 취득세는 절대 특별징수는 해당 사항이 없는 거죠. 그죠? 취득세는 안 써도 돼요. 취득세는 원칙이 신고 납부 방법에 의한다. 외외로 신고 납부되지 아니했을 때는 보통징수 방법으로 징수되죠. 그래서 원칙은 신고 납부, 외외는 보통징수. 특별징수는 전혀 해당 사항이 없죠. 취득세에서는 신고되지 않고 미등기 전매 100분의 80의 중과산세가 있죠. 분명히 발표는 80. 취득세 신고되지 않고 매각하면 100분의 80 중과산세. 취득세는 절대 물납을 허용하지 않는다 그랬죠. 취득세는 면세점이 있죠. 50만 원 이하가 되면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취득세 면세점. 취득세 기한 후 신고 납부할 수 있죠. 기한 후 신고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세부담 상한은 없습니다. 세부담 상한은 작년치 세금에 비하여 올해 세금이 얼마에 초과되면 얼마 세금으로 한다.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만 있습니다. 세부담 상한은 보유세인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만 적용합니다. 이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는 6월 1일 날짜
부동산 보유와 관련된 세금이요.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서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가 뭐 100분의 150 등 작년치 세금의 100분의 150, 1.5배 이걸 더 추가돼 버리면 작년치 세금의 100분의 150까지만 한다. 이런 거 한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서 세금이 엄청 많이 올랐단 말이야. 그러면 작년치 세금의 100분의 150을 세금 한도로 한다. 작년 거에 100분의 150, 1.5배가 초과되면 초과된 세금은 없는 것으로 한다. 이게 세부담 상한입니다. 세부담 상한은 어떤 세금에 해당한다? 보유과세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만 해당되지 세부담 상한은 취득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6개 중에서 취득세에 적용되는 것, 취득세와 관련되는 것은 3개만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죠. 특별징수 해당사항 없다. 중과산세 규정이 있다. 물납 규정 없다. 면세점 규정이 있다. 50만 원 이하. 기한 후 신고할 수 있죠. 세부담 상한 규정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에 적용되기 때문에 취득세는 이걸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3개가 정답이다.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기출 문제가 되겠죠. 문제 7번은 취득세 과세 대상은 딱 열거되어 있다라고 그랬죠. 과세 물건이라고도 하죠. 취득세 세금으로 부과되는 대상, 과세 물건에 해당 아닌 것, 그래서 아닌 것. 정답은 2번이죠.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은 양도시에는 양도소득세로는 세금이 과세돼. 근데 취득자에게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러나 우리가 콘도 회원권이나 골프 회원권, 요트 회원권, 이런 회원권도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되죠. 그 다음에 토지는 무조건 취득세 내야 되고요. 토지 과세 대상이죠. 그러니까 콘도 회원권, 골프 회원권, 요트 회원권, 뭐 여기 이외에도 승마 회원권, 뭐 이런 것도 취득세 대상이 되죠. 승마 회원권도 취득세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은 양도자 입장은 양도소득세 과세가 된다. 그러나 취득자 입장에서는 취득세 대상은 아니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잘 할만하죠. 자, 문제 8번. 요 문제가 상당히 좋은 문제인데, 자, 취득세가 과세될 수 있는 것으로만 묶인 것은 그렇습니다. 자, 이 기업은 토지 지목이 일반 밭전이요. 밭전에서 대지로 변경되어 당연히 토지 가격이 증가되면 이거 취득으로 보는 거죠. 과세돼요. 무조건. 토지 지목 변경 가액 증가는 무조건 취득으로 봐요. 그 다음에 니은은 임시 행장 등 임시 건축물이라 써졌고 사치성은 또 제외됐네. 하여튼 이것도 다음 비과세에서 할 건데 이렇게 임시 건축물입니다. 근데 임시 건축물이 1년이 초과되지 않는 경우는 우리가 이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이렇게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을 비과세라 말 써요. 비과세. 임시 건축물인데 1년 초과되지 않는 경우는 취득세를 부과 안 합니다. 그러니까 니은은 비과세됩니다. 비과세돼요. 니은은 비과세돼요. 자, 다시 한번 넣을게요. 다음에 또 내일 다시 또 합니다. 임시행장, 공사 현장 사무소 등 임시 건축물의 취득에 대해서는 1년이 존속기간이 1년이 초과되지 않으면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런 걸 우리가 비과세라고 그래. 근데 임시 건축물이라도 그 회원지 골프장, 고부락장 등 사치성 재산이면 또 취득세 내야 돼요. 근데 여기는 또 사치성 재산은 제외라고 돼 있어. 그러면 사치성 재산이 제외된 임시 건축물이 존속 기간이 1년 초과되지 않으면 취득세 있다 없다? 없다. 부과되지 않는다. 비과세다. 1년 안 넘으면 비과세돼요. 1년 초과되지 않으면 취득세 부과 안 합니다. 임시 건축물이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건설 현장 사무소를 2월 달에 신축해서 2월 달에 그 다음에 8월 달에 그 해 8월 달에 건설 현장 사무소를 철거했어. 그러면 2월 달에 건설 현장 사무소 신축해 가지고 8월 달에 철거했네. 그럼 한 6개월 정도만 임시 건축물이 갖고 있었어. 그러면 임시 건축물 6개월치 임시 건축물에다 여러분들 취득세 내라 그러면 화딱지 나죠. 화딱지 나죠. 그래서 임시 건축물은 취득세를 부과되지 아니한다. 단 임시 건축물이 1년이 초과되면 취득세 내야 돼. 1년 초과되면 내야 됩니다. 1년 초과되지 않았다라고 돼 있어. 이것은 토지를 사실상 취득했다. 등기 안 해도 무조건 과세돼. 등기 안 해도 무조건 과세해야 돼 이거. 토지 사실상 취득하여 등기되지 않아도 무조건 과세된다. 그 다음에 리을 공유수면 매립하거나 간척으로 토지를 조성했지 원시 취득이라고 네 글자 써. 과세돼 이거. 공유수면 매립하거나 간척하여 토지를 조성하면 원취득으로서 과세됩니다. 이거 원시 취득에 해당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것도 이제 세율의 특례인데 건축물이 이전을 옮겨진 거예요. 건축물 이전했어. 그럼 이전도 취득세 내야 됩니다. 이것도 제가 내일 꼭 설명할 건데 표준 세금을 내야 돼요. 통상 세율을 내야 돼. 이전. 건축물 이전도 취득세 내야 돼. 근데 종전치 가액을 초과되지 않고 옮겨져 건축물이. 그러면 빼줍니다. 2%를. 요 2%를 중과 기준 세율이라고 그래요. 중과 기준 세율. 중과 기준 세율. 생각해 보세요. 여기 있는 이쪽에 있는 건축물을 그대로 옮겨봐요. 건축물을 그대로 딴 데다 옮겨져 봐요. 그럼 그대로 건축물이 옮겨지면은 종전치를 초과되지 않고 건축물을 그대로 옮겨놓기만 하면 요거는 2%를 빼줍니다. 2%를 빼가지고 세금을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그 통상 세율에서 2%를 빼주게 됩니다. 다시 한번 건축물 이전했다. 종전가액을 초과되지 않고 건축물이 그대로 옮겨지면 건축물 그대로 딴 데다 옮겨놓으면 몇 프로 빼준다? 2%. 중과 기준세율 2%라고 그래. 중과 기준 2%를 빼주고 세금 과세합니다. 그러니까 미음도 과세돼. 예. 건축을 이전했는데 종전가액이 초과되지 않고 이전하면 2% 빼줘요. 그러면 종전가액이 초과되어서 이전하면 2% 빼주고 안 빼줄까? 안 빼주고 취득세 그대로 다 내야 돼. 예. 종전치 초과되지 않으면 2% 빼준다. 중과 기준세율 2% 빼준다. 종전가액을 초과되는 것은 2%안 빼주고 세금 그대로 내야 된다. 됐어요? 예. 그래서 여기서 과세되는 것은 기역, 디귿, 리을, 미음. 니은 하나만 빼고 취득세 과세돼야 돼. 넘깁니다. 넘겨요. 아주 좋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몇 번이 답이 된다? 3번이 답이 돼야 되겠죠? 3번이 답이 된다. 하여튼 요 등기를 안 해도 과세된다는 것. 자, 확인만 하겠습니다. 자, 토지 지목 변경 가액 증가되면 취득으로 본다. 그다음에 니은 임시 건축물인데 1년이 초과되지 않는 경우는 비과세다. 그다음에 디귿 토지를 사상 취득했는데 등기 안 해도 과세다. 리을 공인심에 매립하거나 간척하에 토지 조정 원시 취득도 취득세 내야 된다. 건축물 이전도 취득세 낸다. 표준세율로 내야 된다. 근데 종전치를 초과되지 않으면서 이전하면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 2% 빼준다. 오케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 과세가 되는 것은 동그라미 3번이 되겠죠.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취득세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그랬습니다. 자, 1항은 토지 지목이 변경, 지목이 사실상 변경이라고 되어 있고 가액이 증가되면 취득으로 본다. 맞네요. 취득의제. 동그라미 2번 차량 개장비, 항공기 선박은 요 승계 취득 경우에만 취득세 과세 맞죠? 차량 등 이런 것은 제조업의 원시 취득은 취득세 안 내죠? 차량이나 기장비 등은 승계 취득이 돼야 돼요. 승계 취득이 돼야 취득세로 과세됩니다. 3번입니다. 건설 현장에서 설치한 1년이 초과, 임시 건축물이네. 1년 초과됐네. 취득세 과세되죠. 요 컨테이너 사무실 건축물이요. 임시 건축물이죠. 건설 현장에 임시 건축물 아니에요, 이거. 1년 초과됐죠? 부과됩니다. 과세돼. 임시 건축물 1년 초과되면 내야 돼. 건설 현장 사무소. 그다음에 4번 분양권 등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도 유상승계 취득하면 취득세 과세한다. 분양권 등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취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에요. 양도할 때는 양도소득세로 과세돼. 판 사람, 분양권 등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자, 파는 경우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돼. 근데 사는 입장은 분양권 등 이거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사는 사람 입장은 취득세 과세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취득세 과세 등이 안 들어가요. 분양권 등 안 들어가. 그러니까 답은 4번이 되는 것이죠. 답은 4번이. 자, 동그라미 5항 지문을 보겠습니다. 자, 판매 목적으로 부동산 매매업자가 건축물 신축 원시 취득이지 뭐. 건물 신축하면 무조건 취득세 과세되지. 원시 취득으로 과세돼. 건물 신축했단 말이야. 판매업자가 팔려고 건축물을 신축해요. 그럼 신축하면 원취득이죠. 취득돼야 됩니다. 이거 취득돼야 돼. 그런 경우 많아요. 건물 져가지고 파는 사람 많죠. 그럼 건물 짓는 거 또 자가건설에서 취득이 된 거예요. 취득세 내야 됩니다. 근데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 그래서 취득세 100분의 80 중과세가 있는 거야. 그러면 건축물을 신축해가지고요. 신축했어요. 그래가지고 어차피 분양 팔 거니까 자기 앞으로 등기를 안 치고 판단 말이야. 그러면 건물 신축해가지고 자기 앞으로 등기 안 치고 팔아먹어. 그러면 취득세 신고되지 않고 매각했죠? 100분의 80의 중과산세요. 그렇게 하지 마라 이거요. 그렇게 하지 마라. 반드시 건물을 자기가 신축했으면 자기 앞으로. 근데
근데 예? 이런 거 신축을 그러니까 어차피 내가 건물 지어갖고 팔라고 그래. 이 사람들 팔라고 그래. 그러면 내가 건물 신축했으면 내 앞으로 등기 친 다음에 이렇게 팔아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또 내 앞으로 등기 치면 취득세 내야 되고 또 양도하게 돼야 돼서 양도소득도 내야 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냥 이 사람 명의로 등기 전부다니까 건물 신축해가지고 이거 들통나면 양도소득세도 물어야 되고 취득세도 또 가산세까지 합쳐서 내야 돼요. 그래서 처음부터 그냥 이 사람이 진 것처럼 뭐 이렇게 해야 돼요. 머리를 잘 써야 돼. 그런 경우 이제 예를 들면 중개업을 하다 보면 실무에서 그런 경우 많이 생깁니다. 실무에서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들통 안 나게 잘해야 돼요. 들통 안 나게. 자, 하여튼 우리가 건축물 신축해서 부동산 매매업자가 팔게 되는 경우 이때 이제 건축 팔려고 신축하게 돼. 원시 취득이고 원시 취득으로 취득해서 과세돼요. 그래서 9번의 정답은 몇 번이 틀렸다고요? 동그라미 4번이 틀렸습니다. 뭐 다음 문제 보죠. 자,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거를 물어본 거예요. 이제. 부과되지 않는 건데 이것도 뭐 내일 또 오전에 수업을 하게 되는 건데 요 공동주택 개수라고 돼 있어. 주택법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돼. 주택법에 따라서 공동주택 개수로 인한 거야. 근데 개수할 때 그 당시 내 주택의 시가 표준액이 9억 원 이하짜리야. 이건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이렇게 부과되지 아니한 것을 비과세라고 그래요. 비과세. 그러면 결론은 이거예요. 여러분들 아파트가 공동주택이잖아. 그러면 주택법에 따라 아파트 베란다를 확장을 좀 잠깐 해요. 확장을. 근데 그 개수 당시 확장하는 그 당시 시가 표준액이 9억 원 이하짜리야. 그런 것들은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막그 이사 가잖아. 이사할 때 아파트 좀 해야 합니까? 안 합니까? 리모델링 같은 거 좀 하죠. 예? 리모델링 같은 거에. 그랬을 때 이제 주택법에 따라 그 아파트 공동주택 개수가 돼야 되고 개수로 인할 때 개수로 인한 취득 당시 그 주택의 시가 표준이 얼마 이하로 써져야 돼? 9억 이하로. 그러면 취득세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단서가 있어. 건축법에 따른 대수선은 제외예요. 제외란 말은 비과세 제외되기 때문에 무조건 과세돼. 건축법에 따른 대수선은 무조건 과세돼. 대수선은 뭐예요? 대수선 건축법에서 배우잖아. 대수선 막 내력벽을 바꾼다든지 증설한다든지 그러면 대수선 되어버리죠. 이건 무조건 취득세 내야 됩니다. 건축법에 따른 대수선의 경우는 비과세에서 제외되어 무조건 과세된다. 근데 건축법에서 대수선을 제외된 주택법에 따른 거다. 주택법에 따른 거고 공동주택 개수로 인한 거다. 9억 원 이하에 해당될 때는 시가표준 9억 원 이하짜리 아파트는 개수하더라도 주택법에 따라 확장하더라도 취득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비과세. 그래서 개수 두 글자로 나오면 9억 원 이하짜리 아파트는 두 글자 개수로 인한 취득은 비과세. 건축법 대수선 세 글자로 나오면 과세. 이렇게 저렇게든 여러분들 맞추면 돼. 건축법에 따른 대수선은 금액과 상관없이 무조건 과세된다. 그다음에 주택법에 따른 개수는 9억 원 이하에 해당되는 경우는 취득세를 부과되지 않는다. 너무나 많이 시험에 나왔어요. 이건 너무나 많이 시험에 나왔어. 이걸 꼭 내일 또 수업할 때 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표 치면서 제가 할 거예요. 또 이거. 그 다음에 동그라미 2항이죠. 형제간의 부동산 교환 쌍방간의 유상취득입니다. 교환의 경우는 부동산 서로 교환해봐. 부동산은 등기등록이 필요한 거요. 그런 등기등록이 필요한 부동산을 서로 간에 교환하게 되면 무조건 이거 유상취득이야. 예, 쌍방간의 유상취득이 됩니다. 여러분들 그 동그라미 3항입니다. 직계 존속이가 부모예요. 부모가 거주하는 주택을 나한테 증여받았네. 내가 증여받았네. 증여 무상취득도 취득돼야 한다니까. 무상취득도 취득돼야 돼. 그 다음에 파산 선고로 인하여 처분되는 부동산을 취득. 파산 선고로 인하여 처분되는 부동산 취득. 당연히 유상취득. 그 다음에 조합 주택용 부동산 취득했다. 그러면 그 조합원이 취득자, 납세의무자가 되는 거예요. 조합 주택용 부동산은 그 조합원이 취득세, 납세의무자, 취득자가 되는 거예요. 조합 주택용 부동산. 그래서 2번부터 5번까지는 과세가 되죠. 과세가 되고요. 동그라미 1번만 비과세가 되죠. 따라서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 비과세되는 것, 동그라미 1항입니다. 정답으로 잘 냅니다. 주택법에 따라 공동주택 개수로 인한 취득이고 개수로 인한 취득 당시 시가표준액이 9억 원 이하짜리는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건축법에 따른 대수선은 무조건 과세돼요. 자, 교환 나오네요. 부동산 교환의 경우는 쌍방간의 유상취득. 여러분 증여받았네. 주택 증여받은 것도 무상취득도 취득돼야 되지. 파산 선고로 인한 처분되는 부동산 등을 취득, 유상취득이죠. 조합주택용 부동산은 그 조합원이 납세의무자죠. 그 조합원이 오케이. 그래서 1번만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네요. 정답은 1번. 또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취득세 납세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그랬네요. 이랑 부동산 취득을 했다. 결론 등기를 이행하지 안 해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한 것으로 본다. 등기 안 쳐도 부동산 취득, 사실상 취득했다. 취득으로 보는 거죠. 이건 맞는 거고요. 맞는 거예요, 이거는. 그 다음에 동그란 2번은 주체구조 취득자, 외의자가 가설했다. 가설한 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2번이 정답이야. 가설한 자가 아니라 누가 취득자로 해야 돼?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함께 취득으로 그래야 돼. 주체구조 취득자가 가설된 것이랑 함께란 말 들어가야 되죠. 함께 취득으로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또는 3번 외국인 소유의 선박 등을 내가 렌트 임차하여 수입하는 게요. 임차하여 수입하게 되면 수입자가 취득으로 보는 거예요. 외국인 소유의 선박 등을 임차하여 사용하다가 수입을 하게 되면 수입자가 취득 납세의무자. 맞아요. 그 다음에 동그란 사항 상속으로 인한 취득, 상속인 각자가 빗줄여. 상속인 각자가 취득 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거예요. 상속인 각자가 취득한 것을 취득으로 봅니다. 동그란 5번 조합주택용 부동산은 방금 조합원이죠?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조합원까지 들어가야 돼요. 주택조합이 아니라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보는 거니까 맞는 거네요. 맞는 거예요. 틀린 것은 몇 번이라고요? 2번이 틀렸습니다. 자, 이거 딱 아주 좋은 문제입니다. 요즘 출제되는 수준의 문제예요. 그 다음에 12번 취득세 납세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으로 돼 있어. 옳은 것. 1항 토지가 지목이 사실상 변경했네. 가액이 증가되는 거. 요거 취득으로 본다 그래야 돼. 보지 아니한다가 틀린 거예요. 지목 변경 토지가액 증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그래야 돼. 그 다음에 2번 법인 설립 시 과점조조도 취득으로 본다 틀렸네. 설립 시 과점조조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설립 시는 취득을 안 봅니다. 과점조조. 동그라미 3항 등기 등록이 필요한 부동산을 서로 직계존속인 부모랑 교환. 자, 등기 등록이 필요한 이런 부동산을 부모인 직계존속이랑 교환하게 되면 무상이 아니에요. 증여죠, 증여. 유상이죠, 유상. 교환 나오잖아요, 지금. 등기 등록이 필요한 부동산 등을 서로 교환하게 됐죠. 직계존속인 부모과랑 교환하게 됐죠. 자, 등기 등록이 필요한 부동산 등을 서로 교환하게 되면 무상 취득으로 봐야 돼, 유상 취득으로 봐야 돼, 유상으로 가야 돼. 유상. 무상으로 틀려. 유상으로 가야 돼. 유상으로. 오케이. 자, 다음 지문 보죠. 자, 증여로 인해서 취득된 거예요. 근데 이미 등기 등록을 하더라도 60일 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공정증서 등으로 입증되면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틀렸어요. 여기 등기 등록 하더라도가 잘못돼서 등기 등록 하지 아니하고 내 앞으로 등기 등록을 아직 하지 않고 해야 돼. 하지 아니하고 그래야 돼. 등기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로부터 며칠 안에 60일은 맞아. 취득일로부터 60일 내에 공정증서 등으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됐다.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틀린 것은 이거요. 등기 등록 하더라도가 잘못됐어. 등기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60일 내에 계약을 깨야 돼. 60일 내에 해제 사실 입증해야 취득으로 보지 않죠. 그러면 5번이 정답이 되겠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아닌 부담부 증여요. 증여자 채무를 인수하는 거. 여러분 3억의 채무를 인수하고 5억짜리 증여받으면 채무액 3억의 상당액은 무슨 취득이요? 유상. 채무액이 유상으로 봐야 되죠. 채무액 유상으로 취득으로 보니까 5번이 맞죠. 그 다음에 채무액을 제외된 나머지는 뭘로 보죠? 증여로 봅니다. 나머지는 증여로 보는 것이죠. 오케이. 5번이 정답이 됩니다. 32의 기출 지문입니다. 32의 기출 지문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13번은 지방세법의 취득시기 설명이죠. 옳은 것은 그랬네. 취득시기 지방세법. 자, 원시 취득은 언제가 취득일이 돼야 돼? 매립 간척으로 원시 취득. 공사준공 인가일이 돼야 되죠. 등기일로 틀리게 낸다고 그랬어요. 공인수면 매립 간척으로 토지를 원시 취득의 경우에는 언제가 취득일로 본다? 언제가 취득일로 한다? 공사준공 인가일. 인가일로 가야 되는데 매립 간척으로 토지 원시 취득을 등기일로 돼 있죠.
그러면 틀린 겁니다. 일단 틀린 거고 옳은 걸 찾아야 돼. 그다음에 토지 지목 변경이 됐네. 지목 변경이 됐네. 그러면 사실상 지목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 지목 변경일과 공무상 지목 변경일 한 날 중 빠른 날. 자, 여기가 틀렸어. 사실상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 그 토지 지목 변경은요, 들어봐요. 변경일 이전에 사용되는 부분, 변경일 이전에 사용되는 부분은 사실상 사용일이 취득일로 본다. 자, 지목 변경 이전에 사용하는 그 부분은 사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사용일이 돼야 돼. 근데 사실상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틀려요. 지목 변경일 이전에 사용하는 부분은 사실상 사용일이 취득일이 됩니다. 이것도 틀렸네. 그 다음에 또 하나 사망은 재산분할이죠. 민법 규정에 따른 재산분할하는 경우는 지방세법으로 따지면 당초 취득일이 틀렸죠. 등기일 또는 등록일이죠. 이건 소득세법은 맞아요. 소득세법은 맞다니까. 소득세법은 민법 규정에 따라 혼인 중에 취득한 것을 민법 규정에 따라 재산분할이 되면 소득세 세금은 당초 취득일이 맞아요. 근데 여기는 지방세법으로 문제 물어본 거잖아요. 지방세법은 민법 규정에 의한 재산분할은 언제가 취득일이다? 등기일이나 등록일이 돼야 돼. 그러니까 3번 지문도 틀려버렸네요. 3번 지문도. 동그라미 4번 지문이죠. 민법 규정에 따른 점유율에 의한 취득이네. 그럼 이것도 등기 등록일이죠. 소득세법은 점유개시일이 맞아. 근데 지금 지방세법으로 문제가 나오잖아요. 지방세법은 점유로 인한 민법 규정에 따른 점유로 인한 취득도 언제가 되는 거다? 등기일이나 등록일이 취득일로 합니다. 그러면 5번을 보세요. 취득 물건을 다행히 등기 등록하지 아니하고 등기 안 쳤네요. 등기 안 치고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내에 민법 규정에 따라 계약 해제 사실이 입증되면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등기 등록하지 아니하고 밑줄 60일 내에 해제 사실 입증 맞아.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됩니다. 5번이 오케이. 얼마나 문제가 좋습니까? 이거 문제가. 그래서 하여튼 꼭 여러분들 오후에 했던 이런 문제는 꼭 다 모아놔야 돼. 6주차 분량이야. 그럼 6주차면 150문제가 좀 넘을 수도 있어요. 150문제가 좀 넘을 수도 있으니까 요거를 문제를 자꾸 돌려서 풀면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정말로 큰 도움이 되는 거니까. 다른 막 시중에 여러 돌아다니는 문제 그리고 모의고사 그런 거에 욕심날 필요 없습니다. 모의고사는 주어진 시간 안에 내가 한번 테스트를 해보는 것이고 모의고사에서 점수 1등 났다고 상장 주는 거 아니야. 그죠? 모의고사에서는 상장 주는 거 아니니까 하여튼 주어진 시간 안에 한번 내가 그 시험을 한번 이렇게 시험을 시간 안 분하면서 보는 거고요. 경험을 이렇게 쌓이는 거고 그다음에 실제 시험을 잘 보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모의고사 신경 쓰지 마시고 하여튼 제 강의 열심히 잘 받아주고 제 주어진 자료 요것만 자꾸 보시면 얘네들의 아주 좋은 결과가 있으니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13번의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14번입니다. 자, 지방세법의 취득 시기로 틀린 거였지? 틀린 거였지? 조금 전에는 옳은 거 그랬는데 이거는 이제 틀린 거야. 틀린 거 지방세법에 상속으로 인한 취득, 상속개시일의 취득일로 본다. 맞아요. 상속개시일. 그 다음에 매매나 교환 등 유상승계죠. 유상승계는 원래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이죠. 이날이 취득일이야. 매매나 교환 등 유상승계. 근데 사실상 잔금지급일, 취득일 전에 등기나 또는 등록이 빠를 수도 있죠. 그때는 빠른 등기 등록일이죠. 그럼 결론은 사실상 잔금지급을 해야 되는데 등기 등록이 빠르면 그 빠른 날로 돼야 되니까 맞아요. 사실상 잔금지급일 취득이라고 등기 등록이라고 빠른 날을 우리가 취득일로 보는 거다. 그 다음에 사망은 건축물을 건축했네요. 그러면 건축물을 건축이면은 당연히 건물 짓는 것은 사용승인서 내주는 날이죠. 근데 사용승인서 내주기 전에 임시 사용승인을 미리 받았네. 그러면 사용승인서 내주기 전에 임시 사용승인을 미리 받았네. 그럼 임시 사용승인일이 빠르네. 그 다음에 또 등기 등록을 하는 거하고 사실상 사용이라고 빠른 날이 돼야 되죠. 빠른 날. 건물 짓게 되면 빠른 날이죠. 무조건 건물 건축 그러면
원래는 이제 사용승인서 내주는 날이 돼야 돼. 그러면 사용승인서 내주는 날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 또 사용승인서 내주기 전에 임시 사용 승인을 받았다면 그 임시 사용 승인이라고 사실상 내가 사용일 중에서 빠른 날. 무조건 건축물의 건축 그러면 빠른 날, 사용 승인서 내주는 날, 임시 사용 승인일, 하나 더 사실상 사용일 중에서 뭐한다? 빠른 날. 실사례로 준다고 그랬어요. 이 사례로도요. 사례로도 날짜를 준다니까 사용 승인서 내주는 날 날짜 주고 임시 사용 승인일 날짜 주고 사실상 사용일 날짜 주면 그 세 날짜 중에서 뭐한다? 빠른 날. 꼭 건축물의 건축은 그렇게 사례형으로 나올 수도 있어. 맞아요. 동그라미 4번입니다. 자, 우리는 조합원에게 기속되지 아니하는 토지 취득이라고 돼 있어. 조합원에게 기속되지 아니하는 토지. 주택건설 사업이네. 그러면 사용검사 받은 날이죠. 조합원에게 기속되지 아니하는 토지, 주택건설 사업 그러면 사용검사를 받은 날 맞습니다. 그 다음에 5번은 매립 간척으로 토지를 원시 취득. 등기일 틀렸네. 인가일. 매립 간척으로 인한 토지 원시 취득 조성은 공사준공 뭘로 한다? 인가일. 공사준공 인가일로 가야 되죠. 그래서 5번이 틀렸습니다. 물론 인가일보다 허가 등이 빠를 수도 있죠. 허가가 빠르거나 사용 승낙이 빠르거나 사실상 사용이 빠르면 그 중에서 빠른 날 이렇게 가면 돼요. 오케이. 자,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꼭 나옵니다. 지방세법에 취득시기 하나 더 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지방세법상 취득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네. 연부취득이면 연부취득 우리가 하여튼 취득가액이 50만 원 이하면 제외, 취득세 부과되지 않으니까 제외. 그러면 50만 원 이하는 제외하고 하여튼 우리가 연부취득을 했습니다. 그러면 사실상의 답이 줄이죠. 사실상 연부금은 그때그때 지급일, 취득일이죠. 다만 단 취득일 전에 등기나 등록이 빠르면 빠른 등기 등록일이죠. 연부취득 요 최종의 연부금 지급일로 틀리게 잘 낸단 말이에요. 최종으로 주는 연부금 돈을 주는 날이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이죠. 다만 또 취득일보다 등기 등록이 빠르면 빠른 등기 등록일이죠. 자, 매립 간척으로 그러면 이거 공사준공 인가일이네. 인가일. 근데 인가일보다 빨리 인가일 전에 사용 승낙 허가받았거나 사실상 사용했다. 그러면 그 중에서 빠른 날이지. 빠른 날. 인가일로 해야 되는데 공시면 매립 인가일이죠. 인가일보다 사용 승낙 등이 허가당이 빠르면 빠른 날이죠. 그 다음에 또 3번 조금 전에 됐죠. 이거 조합원에게 기속되지 아니하는 토지인데 주택건설 사업이죠. 그럼 언제라고 그랬어? 사용검사 받은 날. 매번 나와서 그래요. 매번 나오니까 그죠? 자, 그래서 3번 지문도 맞는 거고요. 그다음 우리 또 다음 지문을 보죠. 또 4번은 주택 재건축 사업이라고 하는 들어가네. 다시 재건축 사업 들어가. 조합원에게 기속되지 아니하는 토지 취득. 그럼 소유권 이전 고실의 다음 날짜가 빠졌어요. 고실의 다음 고실의 취득일로 고실 틀려요. 무조건 여러분들 재건축 사업이란 말 나오면서 조합원에게 기속되지 아니하는 토지 취득. 그럼 소유권 이전 고시하죠? 고시일의 다음 날. 고시일의 취득일로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됩니다. 지목 변경, 사실상 변경된 날, 공부상 변경된 날 중 빠른 날. 단서가 있죠? 지목 변경 이전에 사용됐어. 그러면 사실상 사용일이죠. 지목 변경 이전에 사용되는 것은 사실상 사용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4번만 틀렸습니다. 꼭 고시일의 취득일로 본다 이런 식으로 잘 냅니다. 고시가 들어가면 고시일의 다음 날에 취득일로 봐야 돼요. 오케이. 자, 그래서 문제 15번까지 문제를 풀었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는 취득세 과세표준 및 세율 이런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